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동데일리 TV에서.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방송 시작할까요? 채팅 목소리가 괜찮으면, 마이크가 괜찮으면 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이죠. 예,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지난 그 6월 10일 날 그 헤럴드 경제와 그 인터뷰에서 저 국정원이 한국의 모든 사람의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그 방송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는 것 같았는데, 예, 어느 순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그 박정희 시절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60년간 자료 모두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 네, 이런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그 심각성, 이런 그 디지털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동데일리의 또 조명기 박사님께서 연가 칼럼을 통해서 박지원 엑스파일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쭉 안동데일리에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그 오늘의 주제인, 자, 오늘 제가 그 적은 것이 디지털 선거란 무엇이고 그 아날로그 선거와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공부합시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말고도 제가 그 썸네일에 보면은 썸네일에 잠깐만요. 썸네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디지털 선거 정보. 그래가지고 제가 선관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앞선 선거 정보, IT 기술입니다. 선거 정보. 디지털 시대의 선거란 무엇이고 아날로그와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공부합시다.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네, 뒤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가위가 지금 제 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뭐 좀 오늘은 기본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 네, 이게 선거가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우리 국민을 뭐 참 굉장히 하찮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표용지를 몇 장 잡고 뭐 어디에 누구에 찍고 거칠에 그러니까 겉핥기만 수박 겉핥기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선거가 뭔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정보를 공개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보면은 지금 빨갛게 된 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그 뒤쪽에 지금 빨갛게 된 것이 이제 당일 투표 용지죠. 그다음 파랗게 된 것이 이제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제가 그 이 샘플을 잘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당일 투표 용지에는 예, 보시다시피 예, 절취선이 있죠. 그다음에 밑에 그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게 일련 번호가 7자리 수입니다. 예, 여기 0이 6개고 1, 2 딱 붙여 있죠. 이렇게 일련 번호가 7자리. 근데 우리가 당일 선거하면은 요 절취선을 가위로 자르죠. 그리고 우리 이 절취하는 것을 당일 투표 때는 투표 관리관 주관 하에서 이 절취선을 절취를 하고 절취를 하고 그 절취된 그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그 투명한 박스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투표자는 이 투표 용지를 받아서 이제 기표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투표 용지 수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투표 용지에, 그 다음 투표지에, 개표 때, 투표지에 이 투표 용지에 어떠한 정보도 그 투표자에 관련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 파란색 미스테리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에서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컴퓨터가 보이죠? 뒤쪽에. 잠깐만요. 요거를 출력을 제가 해가지고 하나. 아까 출력을 못했네, 준비를. 네.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 용지 4, 5일 전에, 당일 투표 전인 4, 5일,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뭐가 잘못돼가지고. 네, 잠깐만요. 지금, 중간에 에러가 생겨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요거, 잠깐만요. 사전투표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참, 당일투표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요 QR코드가 있죠. 보이시죠? 아이고,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QR코드에, 지금 이 QR코드가, 자, 찍힌 그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사전투표장에 가면 이게 사전투표자의 선거 명부 단말기입니다. 확인하는 단말기. 이게 노트북, 컴퓨터죠. PC. 노트북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요. 크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여기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본인 확인기입니다. 본인 확인기. 이제 뒤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본인 확인기. 미스테리 글자 아래쪽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전투표장에 가면 줄을 서서 순서가 되면은 이제 투표관리관, 관리관이나 사무관이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여권,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등이죠. 그것을 이제 받습니다. 받고 이제 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 컴퓨터로 확인을 하겠죠. 컴퓨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신분증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을 받아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꼬맣게 이렇게 돼 있는 요 부위는 서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지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장에 가면은 서명 또는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면은 로써 이제 우리 투표자가 투표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카드를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카드 결제하는 것처럼 이제 사전 투표 사무원이 받은 주민등록증을 여기 뒤쪽에 보면은 집어넣는 데가 있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죠?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그동안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투표를 했나 안 했나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투표자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원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의 교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죠. 예, 발급이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서, 조금만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잠깐만요. 네, 크게 제가 한 거고, 잠깐만요. 내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썸네일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앞선 선거정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제 사전투표용지에 나오는, 보이시죠? QR코드.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옮기면서, 이것이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명부 단말기가 있었죠. 아까 컴퓨터. 그리고 본인 확인기. 그거는 이제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본인 확인기에다가 사무원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개인 신상, 그래 그것을 스캔한단 말이죠. 스캔. 그리고 스캔이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투표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또 확인하는 것이 그 이중 투표, 다른 데서 투표하고 또 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한 뒤에 이 사람이 투표자구나 라고 되면 아까 본인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 용지가 요렇게 QR 코드가 들어간 채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밑에 아래쪽에 잘 나와 있죠. 여기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고유 일련번호 7자리죠. 요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로 넘버수가 아까 7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일 투표지는 여기에서 이제 절치선을 가위로 쑥 잘라서 여기 이 사전 그 투표지는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보는 앞에서 절치선을 찍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 때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지만은 그것을 투표관리관이 보는 앞에서 찍고 그 다음에 그 찍혀진 그 일련 번호가 붙은 거 그것은 투명한 그 함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우리가 쉽다는 얘기죠. 쉽게 선거를 하는데 지금 21세기 IT 기술을 이용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이 사전투표에서는 자,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임명부 PC로 이 사람이 투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신분증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제 우리 유권자가 서명 또는 그 지장을 그죠? 네, 잠깐만요. 여기 아까 거기서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저 뒤에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이 되죠. QR코드가 붙은 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련 번호가 있는 겁니다. 일련 번호가 있는 채로 이제 기표소로 가는 거죠. 기표소로 가서 이제 후보자를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QR 코드가 지금 숫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우리 QR 코드 리더기를 찍으면 31자리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7자리가 뭐라고요? 마지막 7자리가 고유 일련번호입니다.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이게 지금 악용이 된다면, 그죠? 지금 악용하고 있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고, 이 일련번호 QR코드가 나오면서 한 명 한 명의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누구를 찍었는지 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예를 들어 대조동에서 투표를 하러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일련 번호가 제가 0.0001초 든 뭐든 컴퓨터는 다 그것을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투표용지를 받으면 제가 번호가 딱 정해지겠죠. 제가 정해지고
바로 다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선거를 한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 번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이 번호가, 일련 번호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차적으로 남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왜 중요하냐? 그 순차적으로 나온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서버, 그러니까 로그, 제가 서버 빼겠습니다. 서버를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로그 기록, 로그가 이제 기록된다. 이런 거죠. 로그에 남는 겁니다, 그게. 그죠? 네, 남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개인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표시를 내서 이 사람이 투표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투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죠. 자,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우리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컴퓨터는 그런 것을 다 체킹을 합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보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로그 기록에 로그 데이터베이스나 로그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심지도 않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로그 서버의 로그 로그라는 것은 아까 이 사람이 투표자가 그러니까 아까 신원 조회하고 발급되는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 남는 겁니다. 기록이. 이런 비교하는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민경욱 의원 재판, 그리고 제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충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 부정선거의 가능성, 어떤 비밀투표 침해, 투표의 익명성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중앙선거관리가 자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걸은 거죠. 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저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 지금 어디까지 왔나? 지금 우리 부정선거 해가지고 막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이러려고 87년도 형님들이 데모하고 했습니까? 주사파라는 사람들. 그죠?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인가요? 국회에 우리 황교안 대표 부방대에서 심포지엄이 있어서 갔었는데 민주주의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적지 않고 민주주의 유공자 혜택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의 해놨는데, 이러려고 민주주의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어제 참
어제 제가 헷갈려요. 엊그저께 그 부방대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리가 심포지엄을 할 때 그 제가 발표자 심소연 프랑스 릴 대학 법학 박사를 받은 박사님이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어긋난 사전투표제 비판 및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더라도 우리 그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낙선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사항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효사항.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의 그 도장을, 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비밀투표 침해했다는 거. 그리고 어제 그 심소연 박사의 얘기도, 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그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언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건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투표가 끝이 나고 그 사전 투표 용지를 통해서 발급된 투표지가 다량 발급이 되어도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검증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게 그 공직선거법 148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얘기는 안동데일리에 들어가시면 심소연 박사가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언급하면서 QR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런 그 대법관이 이야기한 것을 또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반발했냐면은 충분히 그 법에 공직선거법 156조 3항인가요? 3항에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정보를 더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사용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아까 심소연 박사는 그런 바코드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부정선거와 싸우시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게 맞다. 왜 여러 가지 개연치 않은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태들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소연 박사는 지금 그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이것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로 보이는데요. 투표소와 개표소의 일치, 이동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선거관리 및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의 전면적 폐지, 투명한 투표함의 도입, 투표소와 개표소의 일치, 그 다음에 선검사 후 포스트 일렉션 오디트를 하고 일종인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는 이 위험 제한 감사의 도입, 그리고 이러한 선거 후 감사를 위해 보존해야 할 증거 목록의 강화, 그리고 선거 소송에서 최고 관할 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죠. 자, 그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선거 후 감사를 이게 더 도입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거꾸로 빨리 막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그 투표지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노력을 오래전부터 국회에 로비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냥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선관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앞선 선거 정보. 선관위만 알면 안 되죠. 우리 이 앞선 선거 정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유권자에게 그 뭐 홍보비 엄청 쓰더라고요. 사전 투표하라고. 그 돈 좀 나누어서 이런 디지털 선거가 뭔지, 디지털 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여기 있는, 요 본인 확인기도 있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테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재판을 하시는 민경의원 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개 자료를 요구하면은 내놓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이 엄연히 공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애를 먹입니다. 정보공개법을 악용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까지, 그죠? 한 2주 동안 딱 끌었다가 2주 마지막 날 어떨 때는 뭐 7, 8시 돼가지고 오는 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뭐 선거 1과 뭐 2과 그리고 정보기반과 정보운영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 지금 여기 투표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DBA라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자,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서버에 아까 그 신산 정보와 일련 번호, 아까 QR코드 그 일련 번호를 매칭을 시키면, 이게 그 일련 번호와 신상 정보가 연결이 되어 버리면 누구의 투표지라는 것이 지금 뒤에 보이는 가위질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QR코드에는 그냥 일련 번호지만, 이게 지금 눈에는 QR코드로 보이지만 읽으면 번호가 나오겠죠. 7자리. 이것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그것이 개표장에 옮겨져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향해서 가죠.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가 를 통해서 이 투표 용지가 하나하나씩 지나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는 기표가 안 돼 있지만은 투표지에는, 예를 들어서 2번 윤석열을 찍었다. 딱 여기에 기호 2번 해가지고 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몇 번을 찍었다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완전히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조작했죠. 투표의 결과를. 그 다음에 비밀 투표를 침해했습니다. 자, 비밀 투표 침해, 비밀 선거 위반, 어떻게? 투표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로 이렇게 야바이 하는 거죠. 이렇게,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죠? 자, 저게 일련 번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일련 번호 이렇게 넘버 되어 있고 00000001입니다. 7자리 1. 이게 그냥 대환 이렇게 수학 같은 거 하면은 치환한다 그러죠.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니까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냥 간단했는데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디지털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써. 그죠? 이게 아마 공무원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 이것을, 자기 부작위 할 때 부작위죠.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죄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전화기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죠? 지금 컴퓨터, 빅데이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 사전투표를 실시하면서 QR코드 넣어가지고 한 것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지난 6월 4일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죠. 거기에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내가 누구를 찍었다는 것을 외부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예? 국정원 아닐까요, 이거?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모든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X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통신, 보안,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서 간 것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적, 그죠? 북한에 있는, 당장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되죠. 가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애국심도 고취하고 정말 국가를 지킨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이 이 공짜가 아니구나.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 대학교 졸업하고 생생할 때, 팔팔 날 때 군대 가서 군 생활을 합니다. 하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지금 거기도 위험하지만은 국가라는 것이, 조직이란 것이 외부의 요인으로 해서도 망하지만 또 내부에서 잘못 판단한다든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내부의 적이 있다면 또 무너지는 거죠. 이런 예는 우리 고구려가 왜 통일을 못했는가? 내부의 부전 아닙니까?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나가던 제국들이 무너지게 된 큰 요인에는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에 있는 적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건 뭐냐? 정통성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국가기관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예? 그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그 미스터리 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기 그 가위질 하고 있는 가위질 해야 됩니다. 저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저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우리 그 검찰이나 경찰이 이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QR코드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투표의 익명성을 위반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 빨간색은 당일 투표용지이지 쉽게 아날로그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사전 투표용지인데 이 사전 투표 할 때에는 디지털이 이용되는데 이 디지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투표 비밀 선거를 위배한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헌법 몇 조죠? 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비밀 선거를 정면으로 어긴 그런 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만은 계속 되는 이 부정선거 관련 뉴스들을 많이 공부해 주시고 안동데일리에게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거란 무엇이고 아날로그와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조금 더 방송을 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초님, 지초님, 조충현 기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화이팅 하셨고, 그 다음에 해머님, 자들 어차피 변할 것까지도 거짓부렁 짓거리며 나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QR코드 개인별로 지급받는 순간 비밀선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제가 못했던 말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벌써 아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의원 재판에서도 그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다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자투표의 기본은 뭐냐? 난수로 1년 번호를 난수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것도 그래서 난수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놓고 조작을 했다. 그리고 뭐 전주시 완산구가 대표적인 겁니다. 저 취재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전주시 완산구가 어떻게 투표용지 교부소보다 투표용지 수가 10장이나 더 많이 나왔느냐.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지금 잡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한 이것이 저는 취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전 엉터리 답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오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그리고 안일한 태도 그리고 국민을 섬기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조한순간이 감사과와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부에서 얼마든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 사회나 그 논리적인 그런 세상, 이성적인 세상에서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하는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 특히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은 뭐 쉽게 이렇다 저렇다 나오죠. 근데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교묘하게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확보가 된다면 이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는 국제적으로도 선거 관련 국제기관들은 이런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A웹이라는 조한순간이가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이 한국의 투표 시스템을 수출까지,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출해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자투표, 디지털 선거가 도래될 겁니다. 도래되는데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이 권력은 항상 자신들의 편의주의적인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비판할 건 비판하고 행동으로 할 것은 행동으로 해야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 인증을 위한 용도의 통합 명부 시스템과 투표용지 발급기 또는 투표기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품질 보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소스코드 검증과 인증을 획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사전투표자에게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함에 있어 노골적인 수법으로 익명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세계 선거사에 유례가 없는 그 수치스러운 오명을 지금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짊지고 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오명을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 비밀 투표 원칙 위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의 종착점은 사전 투표자들의 투표에 의한 정치적 선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광범위하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전대미문의 이런 국기문란 불법 행위가 전제되어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무조건 당신들 맞다 또는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이 범죄자로 그리고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그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 계속 남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오명을 지우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또 다음에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